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박명수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제는 약간 실적 시즌이라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아, 정확해요? 정확하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은 네.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사실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이즈는 없잖아요, 이제. 그쵸.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큰 종목들이 많았는데 네네. 뭐 사실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요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커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스토리지 기업 개별 종목이죠.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막 뭐 원전주,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뭐 우주 이런 쪽에서 실적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완전 종목별 장세로 그냥 가버렸어요. 네네. 예, 뉴욕 증시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초까지 뭐 팔란티어 나오고 그다음에 뭐 AMD 나오고 이러면서 좀 대형주 혹은 중형주 이상단에서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과정과 결과가 지금 되게 좋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뭐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가, S&P 500도 사상 최고가, 나스닥만 한 100포인트 부족한 예, 그런 3대 지수가 거의 지금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사상 최고가를 거의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숨 쉴 때 됐죠. 예, 그래서 숨 고르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린다. 뭘 기다리냐면 그 이란 협상 결과.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짜 있잖아요. 뭐 8월 4일 뭐 이런 날짜가 저기 이제 우리 행성 말고 저기 안드로메다 막 이런 데는 계산을 좀 늦지 다르게. 않을까? 거기 시간으로는 아직 8월 4일이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랬는데 어젯밤에는 뭐 되게 구체적인 또 부정적인 뉴스 전해지면서 유가가 좀 오르긴 했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이 둘이 만나서 뭘 해야 되는데 만나진 않더라도 이란과 미국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계속 이란 오만, 뭐 미국 사우디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뉴스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 변수를 좌우할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그쵸. 이게 시장은 안 움직이고 종목만 움직이니까 시장을 움직이려면 매크로를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유가가 완화가 돼야 되는 건데 요거랑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요? 고용지표 고용지표. 내일 나오거든요. 오늘 밤에. 그것도 이제 이번 주 내내 다양한 고용 데이터들이 진짜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용 데이터 메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숨 고르기 하는 게 되게 당연한 네.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요새 야간 선물 보느라 아. 참 재미에 빠지셨죠. 야간 선물 올랐어요,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잠시 후에 요 종목 보면서 얘기할 수 네. 있겠지만 샌디스크 보시면은 6.8% 하락이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장 초반에 10%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조금 낙폭 줄이는. 접긴 했어요. 그리고 이 웨스턴 디지털이 못 줄여가지고 네. 요게 이제 조금 갈리는 그런 분위기고 근데 오늘은 요거 섹터 안에서도 되게 다르잖아요. 막 AMD는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CPU는 좀 괜찮았거든요. AMD랑 여기는 없지만 ARM도 오늘 한 4% 올랐고 네. 그리고 메모리는 조금 빠졌지만 시게이트는 또 올라갔고 그래서 이게 종목 안에서도 되게 지금 많이 차별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완연한 그런 실적 장세, 종목별 장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으로 소프트웨어를 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가지만 구글은 이제 그 경영진 뭐 교체 이슈 또 뭐 회사채 발행한다던데.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는 보안주가 지금 좋습니다. 보안, 우리 어저께 보안 얘기 열심히 했잖아요. 예, 보안주 여기 어디 있지? 펠로알토. 팔로알토, 예,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거기서 이제 보안주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플레어. 클라우드 플레어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여기 마이크로칩 테크 올라가네요. 오. 14%. 실적 발표 나요 오늘? 그런가 봐요. 제가 이거 놓쳤는데. 뭔가 이러면서. 급등하면은 뭐 있겠죠. 실적 발표가.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초록색 있는데 실적 이것도 발표했죠. 실적 발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나우 뭐 전반적으로 이제 장 끝나고는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퍼스트솔라도 지금 좋네요. 6%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실적 네. 발표했어요. 그 내용 좋았고 일단 현금 배당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어가지고 주가가 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약간 좀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지만 장중에 많이 조금 좋아졌고 네. 사실 좋아졌다고 하긴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웨스턴 디지털 급락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크로칩 테크도 있고 전반적으로 AI 섹터군이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러셀 2000 쪽에서는 뭐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요. 그 종목들은 잠시 후에 섹터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유가가 4%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뉴스가 안 나오는 게 문제죠. 지금. 뉴스 우리가 기다리는 네. 화해. 네. 그래서 4% 급등이 좀 나왔고요. 금리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4.68%. 근데 거기다가 또 채권 발행을 엄청 하더라고요. 알파벳도 하고 누구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간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9.96까지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금값은 소폭 조정이 나왔네요. 근데 차트 올려놓고 조정 나온 거라 최근에 금값에 대한 관심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가격 64,500달러 네.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데이터들 쭉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야간 선물도 1%대 중반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이란 쪽에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통행 규정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란이랑 미국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란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합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오만이랑도 얘기를 끝내놓고 그걸 갖고 가서 이걸로 합의하자라는 상황이고, 뭐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뭐 이스라엘이랑 뭐 이런 상황들 정리해 놓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서 딱 결판을 짓자라는 분위기니까 미국 쪽은 얘기가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이란 쪽에서는 아직 오만이랑 할 얘기도 명확하게 끝나지 않고, 그리고 뭐 최고 지도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베센트 장관 말로는 이제 이번 주면 끝난다라고 했지만 그 과정이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뉴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부에서 어떤 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통행 규정을 강화하는 걸 검토한다. 미국, 이스라엘, 기타 적대국과 연관된 선박 통행 금지, 이스라엘과 관련된 군사 및 민간 화물 통관 차단, 저항의 축에 대한 활동과 연관된 선박 통행 제한, 뭐 어떻게 보면 적대국이죠. 이란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의 통행 금지, 위반 시 화물가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뭐 검토 중이고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과연 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오만이랑도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초기에는 뭐 선박이 북쪽 항로 이란을 통해서 진입하고 남쪽 항로 오만을 통해서 출항한다. 뭐 반반 나눠서 돈을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 봅니다. 그리고 모든 통항은 중앙항로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란은 입항 선박을 관리하고 이란과 오만은 출항 선박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통항료는 보험, 급유, 환경 서비스 등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부과된다. 이제 요금제를 만든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요걸 갖고 가서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누구한테요? 미국한테? 그렇겠죠. 국제법은 어떻게 하고요? 국제법 다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법은 미국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뭐 합의를 다 해서 국제법까지 바꾸자는 거예요? 뭐 무시하면 무시하겠죠. 그럼 저거 이들은. 뭐 우리도 뭐 동해 반 나눠가지고 일본 뭐 쪽으로 지나가고 우리 쪽으로 지나가면 뭐 그렇게 하면 받아들여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아사리판이. 그러니까 뭐 서해 중국이랑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냥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전 세계 뭐 배가 다 그러게 되면 이제 오징어 잡이 배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아휴 진짜 하네요. 이게 그래서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미국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랑 통화해서 뭐 이란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둘이 통화를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을 뭐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얘기 잘하고 있겠지. 베센트랑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내일 안에는 나오겠지, 오늘 안에는 나오겠지 하면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연극 외교 안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고 했다가 아니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라고 했다가 이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 바꾸기 식으로 우리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계속 속겠냐라고 하면서 실패한 전략이다. 사실을 인정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더 이상의 연극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새벽 3시 반에 나왔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2-3시간 동안 뭔가 얘기가 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평행선이 뭐 이렇다 할 뭔가 안 나오고 이렇게 끝이 났다. 제 시간에서는 그렇고요. 그래도 피치는 계속 유가는 하방 위험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유가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아래 등락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80 아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지만 만약에 주말 사이에 안 나올 경우 다음 주에는 좀 더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네. 베센트는 여기서 또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얘기만 하고 있네요. 경기 얘기만.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K자가 아니라 C자형 경제다. 요거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고용 지표도 나오고 금리에 대한 그 전망도 좀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랑 금리가 계속 시장의 상단을 더 올리려면 유가랑 금리가 나와줘야 되는 어느 정도 완화돼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K자랑 C자를 비교했을 때 K는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C는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언젠가 만나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멀어져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붙고 있다라고 본인들의 어떤 그런 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저소득층의 세후 수익을 따져봤을 때 증가율을 따져봤을 땐 저소득층이 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를 많이 하시나? 요새 힘들어가지고 직업 하나 가지고는 미국에서 못 산다면서요. 그렇겠죠. 미국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냥 다들 엔잡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저렇게 베센트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뭐 본인들이 이제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고 싶은 어필하는 거겠죠. 유가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살림이 나아지고 있다.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표상으로 좀 연결을 해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래서 예상치를 또 하회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추세가 지난 해들에 비해서 낮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월에 해고 건수도 전월배에 비해서 감소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시장을 좀 전망해 보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내일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 그러면 최소한 이런 상황이 맞다면 최소한 고용이 막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진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지점까지는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예고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의 어떤 분위기는 잠깐 좀 쉬어갔지만 내일 오늘 밤에 고용이 나오면 한 번 더 조금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이란과의 협상 결과가 몇 시쯤에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에 대해서 야드니 쪽에서도 매파적 입장을 연준이 취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그 시타델 얘기를 너무 크게 들어서 그렇지 네. 그때 당시에 야드니 쪽에서도 이거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자꾸 또 이제 야드니 시타델 왜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약간 그걸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지금 S&P 500이랑 다우 지수가 네.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이제 시장이 급등을 막 하려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미국 주식의 어떤 분위기를 보시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뭐 우주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전 쪽도 그렇고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들어와야 올라가는 주식 그런 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수를 보니까 이거 조금 빠질 줄 알았더니 이거 뭐지?
여름에 조정 나올 줄 알았더니 왜 이게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지? 하면서 약간 포모를 이렇게 또 자극을 한 거예요. 예, 거기는 이제 포모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러다가 또 시장이 우린 조모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부럽다.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야데니가 연준에서 더욱 매파적인 입장을 좀 취해야 된다. 네. 뭐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시장이 또 뭐 과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7월 FOMC 이후에 계속 약간 긍정론 부정론이 맞부딪히다가 요 파란색이 긍정론이거든요. 네. 요게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동결했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은 안 했네라고 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웠던 게 워시가 취임 후에 첫 10주 동안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대요. 본인이요? 네. 그럼 본인 피셜로 그 워시 파이낸셜- 측근들에 따르면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물가 안정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강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연준 계획을 위한 장기 계획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한 것. 근데 예. 저건 카더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더라죠.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한 핵심 메시지 2% 이번에 또 강조했잖아요. 네, 네, 네. 무슨 얘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뭐 금리 인상을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아리송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카더라가 나왔는데 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쨌든 이 그 워시라는 사람이 네. 좀 더 그 물가 안정에 대한 메시지를 강화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긴축적인 모습을 좀 더 보여줬어야 했다라는 후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9월에 워시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후속 보도로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뭐 재미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드리는 거는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어떻게요? 원래 저는 지난번에 7월 FOMC 전에 물어보셨을 때 금리 인상 어떻게 해요? 이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7월 FOMC의 워시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서 아 이게 시장에다가 금리 인상을 맡겼구나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이 좀 더 충격을 미리 흡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오면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번 7월 달에 있었던 FOMC에서 본인이 금리 인상을 지금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시장이 알아서 네네. 그렇게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반영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금리 인상 할 필요가 없다였는데 이제는 보니까 반영했으니까 우리도 가치 숫자를 올려도 괜찮겠네. 시장 네.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겠네라고 네. 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트럼프는 사실 네. 지금은 워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요. 예. 그게 잠시 여기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의장이랑 정기적으로 계속 통화를 하고 있대요. 뭐 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 니키 미라우스 기자의 보도를 보면 그 트럼프가 오히려 원해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시의 어떤 입장이 좀 궁금해 자문을 구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신뢰하는 경제 관료가 2명인 거죠. 베센트와 워시. 이렇게 2명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란 전쟁과 AI의 급속한 발전 이런 것들이 금리를 어떻게 건드리냐가 지금 계속 관건이잖아요. 본인이 판단하기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다단해졌으니까 워시 어때? 올려도 되겠어? 굉장히 신뢰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래? 만약에 거기서 워시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메시지를 믿어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느냐?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가야겠다. 예, 그런 논리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저 위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 인상에서 충격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뭐 그들은 이제 오히려 거기서 장기 금리가 만약에 지난번에 김효진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긍정적으로 판단할 거거든요. 예, 근데 뭐 다른 쪽에서는 좀 더 충격이 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하겠죠. 당분간은. 네. 자, 이어서 이제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죠.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포모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뭐예요? 뭐 거래량이에요?
네, 이게 콜옵션 거래량인데 네네. 콜이면은 이제 위쪽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콜옵션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옵션 매수세 사상 최고치, 투자자들이 S&P 500 콜옵션에 몰려들고 있다. 화요일 거래량은 400만 건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상승 심리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미국은 지금 포모가 오히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2026년에 미국 쪽으로 향하는 ETF 수급이 뭐 압도적이에요. 24년도, 25년도랑 비교했을 때도. 근데 원래도 압도적이었지만 요 부근에 한번 이렇게 상승이 있었죠. 요게 보니까 6월과 7월의 그 사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국 쪽으로 시동을 더 건 거예요. 네.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가면서 그쵸. 실적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네. 우리가 다 보면서 왔죠. 특히나 가장 걱정했던 고리가 하이퍼스케일러는 돈을 얼마나 쓸 것이며 뭐 채권은 어떻게 발행할 것이며 이거였는데 우리 돈 버는데 이렇게로 바뀌었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뿐만 아니라 이제 팔란티어도 급등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죠. 그게 일단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까지 레코드 하이 사상 최고가를 찍은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그다음에 뭐 엑슨모빌,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의 그 기여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요거 다시 말하면 상반기에는 요 안에 랠리를 달릴 때 요 종목들보다는 뭐 마이크론 들어가 있었고 샌디스크 들어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트랜지션이 좀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간의 주도주 교체 모습들이 확실히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헤지펀드가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요거는 또 타이밍이죠. 그 레오폴드 이후에 헤지펀드가 이제 시타델이 이제 시장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서 헤지펀드가 강력 매수를 했더니 실적도 좋았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의 자신감이 회복됐고 그러면서 헤지펀드 수급이 들어오니까 기술주가 S&P 500을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톰리는 8월 안에 8,0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안에. 네, 오. 지금 7,700 정도 됐으니까 네네. 8월이면은 이제 한 3주 동안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합쳐서 AI, 이더리움은 뭐 본인이 원래 그냥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M7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뭐 금리와 이런 유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도 AI 주식에 대한 투자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네. CFRA에서도 마찬가지로 8,05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급도 미국 쪽을 조금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자, 제이미 다이먼이 요새 자주 등판합니다. 네. 이러다 큰일 난다. 뭐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또 좋은 얘기만 하면은 이제 거기서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늘 큰일 난다고 하시는 분이긴 한데. 네. 근데 이런 말을 할 만했어요. 간밤에는. 왜 그러냐면 네. 계속 우리가 AI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캐펙스가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거죠. 그쵸. 지금 뭐 돈은 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쨌든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서 채권을 계속 발행하면 그게 또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겠느냐인데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해 주셨죠. 알파벳이 또 2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1,150억 달러의 수요가 발생했대요. 알파벳이 채권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뭐 한 4배 정도, 4대1 이상의 그런 경쟁률이 발생해서 여전히 AI에 대한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도 높다. 이게 원래 최근에 좀 걱정했던 고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아마존이 채권 발행한다고 했더니 예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더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이게 아마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보면서 다시 한번 올라온 것 같아요. 다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왔군요. 쟤네는 뭐 빌려줘도 돼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자본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크게 책을 잡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알파벳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소프트뱅크는 또 여기서 100억 달러 규모의 마진론을 확보했는데 오픈 AI 지분을 담보로 100억 달러를 또 조달했대요.
안 그래도 오픈 AI가 좀 불안한 그런 고리인데 그걸 집 담보로 100억 달러를 또 조달했다고 하니까 뭘 어디다 쓰려고 하고 봤더니 이거 그걸로 그대로 또 투자한대요. 그래서 너무 비투하네 비투. 네 맞아요. 비투 위험하다고 우리가 맨날 그러는데. 소프트뱅크는 네. 투자하는 회사니까 요거 빌려서 또 투자하고 이게 또 다 투자하고. 레버리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이미 다이버니 이런 말을 할 만하죠 사실은. 기관은 다 저렇게 레버리지 해도 되는데 왜 개인은 기관은 돈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딥시크도 또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8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위해서 자금 조달 라운드를 재개한다. 이거는 사실 뭐 채권 발행 뭐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상장하기 전에 계속 이런 거를 하고 있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딥시크 CEO가 뭐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세상에 노출이 됐다가 그것 때문에 좀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뭐 해결이 됐는지 그래서 그 자금 조달 라운드를 또 재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네. 딥시크가 원래 오픈웨이트 모델에 어떻게 보면 키미K3랑 같이 대장이잖아요. 네. 근데 오픈웨이트 모델의 최대 강점이 토큰 비용이 낮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토큰 비용을 좀 높인대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네. 그래서 딥시크도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비용 경쟁으로 인해서 토큰 비용이 되게 좀 줄어들 거라고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예. 토큰 비용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약간 그 우려들을 분담을 해주기를 바랐었는데, 근데 그게 또 아니면은 요게 이제 다른 기업들 쪽으로 이제 좀 전이가 될 수 있고 전가가 될 수 있어서 그쵸. 어떻게 보면 AI 수요에 대해서 또 약간은 이렇게 비싸지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되기보다는 좀 덜 쓰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리들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시장은 계속 그런 아슬아슬한 랠리를 좀 달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픈 AI 얘기. 맞아요. 뭐예요? 작은 도넛 모양의 디바이스. 네. 뭐 모양이 중요한가요? 오픈 AI 네. 그 마크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마크 뭔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런 예. 이거 약간 메비우스티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지 작은 도넛 모양의 디바이스를 구상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중화를 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뭐 당장 나온다는 건 아니고 가격대를 $300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네네. 이러면은 충분히 살만하지 않나. 300달러면은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100만 원도 안 하는데. 아닌가? 그쵸. 100천만 원 맞죠? 50만 원 맞아요. 정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만약에 AI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약간 좀 대중화를 좀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갑자기 디바이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삼성 네네네. 신상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 중에서 여권 케이스 모양의 이 폴드가 인기가 진짜 많대요.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보리 컬러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또 이제 다시 찾아봤죠. 못 사겠어. 100만 원 케이스가요? 넘으면 아니 그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100만 원 넘으면 저는 이제 못 사겠는데 다 이제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샌디스크가 어제 뭐 하락하긴 했지만 낙폭을 꽤 많이 줄였는데 네. 어떻게 그 컨퍼런스 콜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샌디스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고요. 네. 샌디스크는 LTA라고 안 그러고 NBM이라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뉴 진짜요? 비즈니스 모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각자 달라요. 네. 뭐 마이크론이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샌디스크가 부르는 이름 다르고 근데 다 똑같습니다. LTA 장기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네. 그래서 샌디스크가 뭐 가장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샌디스크라는 기업이 어쨌든 SSD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 SSD라는 게 렉에 들어가는 모든 GPU와 CPU 그리고 HBM, 메모리 칩, DRAM, SSD 모든 걸 다 포함했을 때 가장 단가가 낮은 그 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싼 거니까 그 조금만 올라도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상승률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샌디스크의 주가가 그래서 그 상승률 타면서 막 진짜 날아간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다시 말하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에 어떤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더 SSD와 스토리지는 LTA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50% 이상 2028년도에는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좀 막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 일인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현재의 수익성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일단은 예상치를 좀 하회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마이크론과 메타의 그 이익률 차이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7, 80%를 찍은 회사랑 한 10년 동안 7, 80%를 찍은 회사랑의 다르죠. 예, 그 가치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그걸 증명해야 되는 숙제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숙제는 한 분기만에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꾸준히 보여줘야죠. 그럼요. 최소한 3, 4분기는 계속 보여줘야 시장에서 다음 밸류를 또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의 어떤 기다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LTA가 계속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되는 거니까 이익률을 그렇게 계속 높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배경이 되는 거니까 그 기간을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사이클이라서 여기서 이익률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좀 놔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주주환원도 해야 된다 그러고 뭐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저는 핵심은 그냥 이익률의 지속성 이거에 대해서 월가와 어떤 투자자들이 아직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거는 진짜 어렵죠. 어렵죠. 얘기한 네. 것처럼 뭐 오늘 딱 하루만 증명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꾸준함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연애, 결혼 이렇게 연애할 때 증명을 계속 하잖아요. 나는 그래야죠. 믿을 만한 배우자야. 난 널 평생 사랑할 거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그 증명이 꾸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혼까지 될 수 없잖아요. 적절하지 못한 비유 죄송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 제프리스가 근데 샌디스크에 대해서 목표 주가로 엄청 하향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애초에 그냥 3,000달러 한 거 자체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 꼬셔놓고 3,000달러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막 그러니까. 400만 원 막 네. 가자. 뭐 50만 원, 60만 원 근데 가자. 그래놓고 1,750달러까지 내려버리면은 네. 그건 조금 아쉽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이 월가의 그 투자자들도 이걸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마치 네. 제가 금리 인상 못 하겠죠 하다가 이제 할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사업 모델 NBM 아까 말씀드렸던 그 LTA를 통해서 의미 있는 진전을 계속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이익률을 좀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또 다시 올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를 또 같이 조금 낙폭을 좀 줄여줬던 게 네. 저는 테라펩 얘기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왜 테슬라가 지난번 실적 발표 때 테라펩 언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랬잖아요. 테라펩의 그 설치는 이 실적 발표에서 얘기할 건수가 아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따로 이벤트를 우리가 마련해서 테라팝데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러네요. 공식 입지가 그라임스 카운티에 테라펩이 건설될 예정이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현재 및 미래의 전 세계 생산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칩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교묘하게 벌써 이제 테슬라랑 스페이스X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조만간 뭔가 합병 기회를 좀 잡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배분이 되느냐? 옵티머스 로봇 만들 때 25% 그리고 AI 우주선, AI 데이터 센터 들어갈 때 75% 정도를 테라펩에서 생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뭐 이제 입지 선정한 거고 이제 뭐 짓고 뭐 장비 넣고 이러려면 아직 한참 걸리는 일이라서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시티그룹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 지금 지속되고 있다. 메모리 관련 주식들이 또 어제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리포트가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뭐 그 주가의 변동성은 있지만 과도한 기업 가치 평가와 AI 투자 지출에 대한 우려가 점점 해소되는 구간이다.
걱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GPU 단위당 HBM 함량이 낮아질 수 있대요. 요거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또 메모리를 줄인 루빈 울트라를 또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쇼티지가 너무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대안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술 혁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의 GPU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 시스템당 GPU 개수가 72개에서 570개까지 늘어날 텐데 그러면은 그게 뭐 메모리의 어떤 사이클을 꺾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이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프리스에서 그렇게 목표가를 깎은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루만 딱 놓고 반도체를 얘기하자면 약간 중립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엔비디아의 메모리 줄인 이 루빈 울트라가 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저는 굉장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하사비스? 하사비스? 네, 구글의 그 기업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딥마인드. 보직 이동 이분이 근데 알아보니까 진짜 대단한 분이던데요. 개발의 선두주자? 이 사람이 그냥 제미나이 아버지 같은 그러니까요. 인간이에요. 천재. 그래서 제가 되게 그 AI에 대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뭐 주식도 공부해야 되지만 AI를 공부해야 이제 주식시장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아모데이. 샘 알트만 좀 애매하고 약간 조금 신뢰가 없네. 생활시간이. 신뢰가 좀 낮고 그분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요. 근데 뭔가 이렇게 발언을 좀 묵직하게 하고 네.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 샘 알트만, 아모데이 그리고 하사비스, 일론 머스크, 젠슨 왕 요 정도의 얘기는 계속 되게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었는데 하사비스가 이제 제미나이를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AGI 그러니까 완전한 과학 쪽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라 이쪽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 의미가 이제 지금 구글이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앞서가기 위한 뭐 한보 후퇴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약간의 조금 후퇴성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미나이를 총괄하면서 더 마케팅도 잘하고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신뢰도가 워낙에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한복 후퇴가 아니라 너는 저기 먼저 가 있어. 우리가 요거 이제 해놨으니까 이거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더 앞서서 그거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같이 이제 붙여서 할게. 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는데. 그쵸. 사실 구글의 포석은 그거죠. 그쵸. AGI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다른 두 기업보다 이걸 먼저 하려면 하사비스를 빨리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 게 맞으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 영전을 시킨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은 또 막 뭐 AI의 어떤 미래보다는 현금이 얼마고 뭐 이런 걸 걱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미나이도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했는데 무슨 저거 그런 다 있냐 거죠. 예. 이런 얘기인 거죠. 메타는 뭐 해킹도 당했어요? 해킹을 했어요 또. 다 이제 요새는 해킹하는 게 유행이네요.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네. 메타의 AI 모델도 해킹을 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테스트 도중에 다른 회사를 해킹했다. 근데 우리가 메타의 모델이 막 그렇게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또 보안이 중요해지겠네가 첫 번째 포인트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생각보다 오픈웨이트 모델이 기세가 많이 좋아졌구나. 뭐 클로드와 GPT만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토큰 가격에 대한 생각도 좀 여러 가지로 열어볼 수 있겠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또 이 뉴스도 가져와 봤고요. 네.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들이 높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괜찮아요 시장이. 사운드 아웃도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 발표하면서 여기 음성 및 에이전트형 AI 기업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유니티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이 게임 그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이제 게임 개발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다 사실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게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뭐 월가의 어떤 뭐 그런 거다. 네. 뭐 음모다, 뭐 하드웨어 죽이기 위해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게 상반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숨도 못 쉬었어요. 맞아요. 어디 영화도 못 내밀었죠. 사스포칼립스라 그래서 다 죽여놨었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그 얘기 이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상황이 역전된 거죠. 네. 그래서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하드웨어가 지금 눌릴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유니티도 그 대표적인 사스포칼립스 아니 뭐 이제 클로드가 다 해주고 GPT가 다 해주는데 너네 플랫폼이 왜 게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 막 한창 이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제미나이가 막 게임을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엄청 게임 같더라 막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이제는 오픈웨이트 모델이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유니티도 그러면 역할 좀 해야지라는 쪽으로 약간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 상장 이후 최고의 분기였다. 결국에는 AI를 녹여서 이렇게 잘 활용했더니 잘 되더라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데이터독은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뽑아내고도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랑 이런 거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금방 양봉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수요는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클라우드 플레이어 역시 이렇게 그린라이트 쫙 뽑아내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현재 시간 외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는 어제 급등했어요. 네, 사실 보호예수 물량이 첫 번째로 풀리는 8월이었는데 근데도 급등했다라는 건 이게 그러니까 보호예수 풀렸다고 무조건 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9억 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내가 만약에 여기 직원이라서 이걸 받았으면 어제 같은 날 팔까요? 안 팔죠. 계속 그렇죠. 너무 갖고 빠졌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뭐 200달러까지 가는 걸 봤는데 1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더 샀겠죠? 갖고 계신 분들도.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미 조금 주가가 내려와 있었고 그래서 어제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8월에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20일 날. 한 12월까지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지 상방을 막 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올랐네 이제 팔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상방에서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크인베스트는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했는지 서클이랑 스페이스X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전 얘기를 제가 앞서서 잠깐 드렸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우라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카메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을 했지만 근데 또 오클로도 시험 원자로 임계 상태 도달 이게 임계 상태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원자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카메코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이 다 LEU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AAOI 어플라이드 옵토일렉트로닉스 요게 이제 광통신 관련주로 오늘 실적을 지금 시간외에서 발표했는데 제가 잠깐 체크를 못했는데 초반에는 좀 올라가더라고요.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MP 머티리얼즈도 실적 발표하고 지금 시간외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여전히 실적은 아직 볼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밤에는 이제 오클로와 비스트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점점 규모가 조금씩 작아지죠. 그래서 거의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으로 숨고르기. 그래서 지금 더 매크로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저는 빌드업 중이었고요.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제품, 아주 시원한 제품을 두 가지 준비했어요. 오늘 시장 시원하게 오르라고 이제 영어를 담아서 일단 쿨 아이스 냉풍기 요새 이제 선풍기 가지고는 안 된다. 에어컨 틀어도 나는 선풍기 말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냉풍기 구입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냉풍기 보통 10만 원에서 비싼 건 30만 원대까지 하는데 요거는 7만 9천 원대입니다. 넉넉한 8리터짜리 물탱크 들어가 있고요. 아이스팩이 요게 4개의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 보라래 쿨 아이스 냉풍기. 이게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거 틀어놓으시면은 사실 바로 앞에 있으면 에어컨 바람 못지않게 굉장히 또 차가운 바람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친환경 기화 냉각으로 촉촉하고 건강하게 이게 아무래도 물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좀 살짝 건조하기보다는 촉촉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9,000원대는 진짜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토요일마다 친구랑 한강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사이클까지 아니고요. 그냥 따릉이를 타곤 하는데 그러면서 운동할 때 속옷 되게 잘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통기성 있고, 통기성 있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오늘
시원한 속옷을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은 뒤에 이게 남성 속옷이거든요. 요거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서 바람 잘 통하고 스트레치 너무 좋고 요런 거 이제 하나 준비를 했고, 여성 속옷도 이제 브라와 지금 팬티가 세트입니다. 요거 사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입으셔도 되고 평소에도 입으셔도 돼요. 땀 많으신 분들 이런 메쉬 소재로 된 속옷을 입으셔야 땀도 빨리빨리 마르고 해서 찝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운동할 때 이런 스포츠 브라 같은 거 많이 착용하는데 요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거 저희가 아디다스 남성 팬티 5장을 구성으로 해서 최초로 3만 원대. 진짜 싸죠. 여러분 지금 땀 많이 흘려가지고 속옷 많이 안 갈아입으시잖아요. 땀띠 생겨. 그러면 이제 피부 너무 이제 안 좋아지니까 꼭 자주 갈아입으시고, 여성도 이거 퍼포먼스 브라 팬티 4종 세트로 이것도 3만 원대. 오, 너무 좋네. 구성 핫딜가로 39,800원에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시원한 속옷도 함께 하시고 냉풍기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시장의 시원한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빤스런 아니고요.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아니, 자, 저한테 그러면 착장샷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여러분 그 아직도 그 사진 혹시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그 예전에 그 속옷 입고 너무 사진 옛날이다. 찍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근육도 조그맣고. 내세적인 모습으로 찍은 거 올린 거 있었어요. 지웠어요? 왜 지웠어요 그거? 자, 여러분 착장샷은 머릿속에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이선엽 대표님과 돌아오겠습니다.